네, 14-3회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컨스트 선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가 앞에서 컨스트 선언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었죠. int num은 제가 20으로 초기화를 하고 앞에다가 컨스트 선언을 넣어주면 num이라는 변수는 상수화되어서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30으로 바꾸려고 할 때 컴파일 에러가 발생이 되는 그러한 선언이 바로 컨스트 선언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컨스트 선언을 우리가 포인터 변수를 대상으로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1과 2의 내용이 어려웠다라고 하면 이번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코드를 좀 보시면은요. int 포인터 ptr. 근데 이 포인터 ptr 선언과 동시에 이제 num의 주소값으로 초기화를 해주고 있는데 이 앞에다가 지금 컨스트 선언을 넣어줬어요. 이게 지금 핵심인 거죠. 자, 그러면 자, ptr이 있고요. ptr이 지금 현재 이 문장이 끝남과 동시에 num을 가리키게 될 겁니다. 자, 이런 형태가 되죠. 그러면 여기다가 컨스트 선언을 해주면요. 상수화되는 것이 ptr일까요? num일까요? 요거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어려운 건 아니고요.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 보통 이제 컨스트다. 이거 포인터 선언이니까 포인터 변수에다가 ptr 컨스트 선언 넣어줬으니까 ptr이 상수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상수화가 되는 것은 num이에요. 근데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num이 진짜 상수가 되는 게 아니고요. 이건 뭘 뜻하는 거냐면 num이 상수화가 된다라는 제가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이건 뭘 뜻하는 거냐면요. num이 상수화가 된다라는 건 뭐냐면 num이 정말로 상수가 되는 게 아니고 포인터 ptr이 봤을 때 상수라는 뜻이에요. 포인터 ptr을 통한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컨스트 선언을 넣잖아요. 그럼 이건 이런 뜻입니다. ptr이 가리키는 대상을 갖다가 나는 이 ptr이 가리키는 대상에 저장된 값을 변경하지 않겠다. 변경 못하도록 막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줄에 보면 ptr이 가리키는 대상에 접근을 해서 그 값을 30으로 변경을 하려고 하고 있죠. 이때 컴파일 에러 발생합니다. 왜? ptr이 바라봤을 때 얘는 상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상수의 주체가 얘가 아니고 사실은 얘가 된 거죠.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에서 봤을 때 값 변경 못하는 게 상수다라고 이제 생각하잖아요. 따라서 이제 얘가 상수화가 되어서 변경이 불가능하다. 다만 정말로 num이 상수가 된 게 아니고 ptr을 통해서 접근을 했을 때만 상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에러지만 컨스트 선언이 아무리 되어도 변수 num이라는 이름을 통해 가지고 변수의 num에 접근을 해서 값을 변경하는 것은 당연히 된다. 이게 안 되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선언 일단 하나 기억을 해두시고요. 어려운 건 아닙니다. 예, 결론은 ptr를 통해서 그 ptr이 가리키는 데이터 변경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예, 변경하는 것은 허용이 안 되지만 참조하는 건 가능합니다. 당연히 예를 들어서 printf 그 다음에 %d 그 다음에 ptr이 가리키는 거 찍어보겠다 해서 이렇게 쓰는 건 당연히 가능하고요. 예, 변경하는 것만 허용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번에 어디냐면 여기에 지금 컨스트 선언이 추가가 되어 있죠. 지금 이 문장이 끝나고 나면 ptr이 num1을 가리키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ptr 앞에 붙었어요. 아까 여기 있었는데 이번에 위치가 일로 왔습니다. 얘는 뭘 뜻하는 거냐면 요 앞에 있는 요 ptr을 갖다가 상수화 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즉 포인터 변수가 상수화되는 겁니다. 포인터 변수가 num1은 아무 상관없어요. 포인터 변수가 아까 전에는 제가 이쪽이 상수화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변경이 안 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번에는 이 데이터가 변경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 뭡니까? ptr이 현재 가리키는 건 num1이죠. 근데 만약에 사실은 ptr은 포인터 변수니까 num1뿐만 아니라 num2를 가리킬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근데 이렇게 얘를 가리킨다라는 건 뭘 뜻하는 겁니까? ptr에 저장된 값을 바꾼다라는 뜻이죠. 근데 바꾸는 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얘가 컨스트로 선언이 됐기 때문에, 얘가 상수로 선언이 됐기 때문에. 따라서 이렇게 num2에 저장된 값을 갖다가 num2의 그 주소값을 가지고 ptr에 저장된 값을 바꾸는 이러한 행위는 컴파일 에러가 발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두 가지 앞에 거하고 요 차이점 이해가 되시죠? 잘 정리를 해두시지 않으시면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 반면에 얘가 상수화가 된 거지 num1에 접근하는 것까지 막는 건 아니에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 이렇게 num1에 접근을 해서
그 값을 갖다가 얼마든지 바꾸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서로 의미가 다르죠. 컨스트 선언이 포인터 변수의 바로 이름 앞에 붙느냐 아니면은 포인터 변수 선언의 전체적으로 그 문장의 앞에 붙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집니다. 좀 정리를 해보면 ptr num1 이렇게 될 때 포인터 변수 ptr 앞에 붙으면 얘가 변경이 불가능한 거고요. 선언의 맨 앞에 붙으면 얘가 변경이 불가능한 겁니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 두 컨스트 선언은 사실 다른 컨스트 선언입니다. 따라서 요 컨스트 선언과 요 컨스트 선언은 동시에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ptr 이름 앞에 컨스트 선언을 붙여주고 그 다음에 전체 ptr 선언의 앞에도 컨스트 선언을 넣어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ptr과 여기 보면 num이 있는데 요 선언에 의해서 얘가 변경이 불가능하고 요 선언에 의해서 얘도 변경이 불가능하겠죠. 따라서 ptr은 죽었다 깨나도 요 num만 가리켜야 되고 요 num의 값을 참조만 가능할 뿐 그 값을 변경하는 것도 허용이 안 되는 선언이 바로 이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뭘 뜻하는 거냐면요. 컨스트 선언 사실은 뭐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프로그램을 아주 완벽하게 다 짰어요. 100% 짰습니다. 이제 얘는 버그도 없고요. 뭐 에러는 당연히 없고 버그도 없습니다. 1000년 동안 운영을 해도 이 프로그램은 절대 문제를 안 일으켜요. 근데 이 프로그램에 컨스트 선언이 6개가 들어갔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완전히 코드가 안정적이라고 검증이 다 된 상태에서 이 컨스트 선언을 갖다 빼버립니다. 갑자기 확 이 컨스트 선언을 빼버렸어요. 이 6개를 갖다가 없애버렸습니다. 그럼 그 순간부터 프로그램은 오류를 일으킬까요? 그렇진 않아요. 프로그램이 100% 스테이블하게 안정화되어 버리고 나면요, 이 컨스트 선언 그대로 다 빼도 전혀 문제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컨스트 선언을 왜 붙이느냐? 자, 기능적으로 뭔가 우리에게 새로운 기능을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컨스트 선언이. 그러다 보니까 보통 컨스트 선언을 잘 안 쓰는 경우가 많은데, 컨스트 선언은요, 우리에게 그 상당한 그 프로그램의 그 제작 과정에서 유지 과정에서 문제점을 갖다가 발견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요. 자, 여기 보면 파이 3.1415 이게 고정된 값이죠. 이 값을 예를 들어서 실수로 바꾸는 코드를 프로그래머로 하면 누구나 다 넣을 수 있습니다. 자, 실수로 잘못 입력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런 실수가 정말 무서운 실수인데, 자, 파이 값은 분명 고정이에요. 이 값은 바꾸면 안 됩니다. 하지만 문법적으로 이 값을 바꾸는 것이 문제가 됩니까? 컴파일 에러 안 일어납니다. 컴파일 에러가 안 일어나면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그 오류가 발견이 돼야 되는데 발견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한번 단순하게 한번 보자고요. 3.145를 갖다 실수로 3.07로 바꿨습니다. 자, 뭐 반지름을 입력받습니까? 죄송합니다. 반지름을 입력받습니다. 그 다음에 원의 그 넓이를 계산해서 출력을 해줍니다. 여러분들 그 숫자만 가지고 이게 오류가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어요? 뭐 아주 뛰어난 그 계산 능력과 눈치가 있으시면 아실 수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발견이 안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정해야 된다라고 생각한 값이 우연찮게 바뀌는 거, 이런 거 실제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쉽게 잘 발견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프로그래머가 조금 꼼꼼해가지고 이거는 값이 바뀌면 안 돼 라고 해서 컨스트 선언을 딱 넣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실행하는 과정도 아니고 컴파일할 때 바로 이 부분에서 에러가 발생이 되어서 너 바꾸면 안 된다고 했던 그 값을 바꾸려고 했지 않느냐라고 해서 컴파일러가 그걸 알려준다고요. 안전성이 조금 높아진 게 아니라 매우 높아진 겁니다. 자, 그래서 사실상 이 컨스트 선언은 기능적인 부분을 갖다가 보완해 주는 것이 아니고 코드의 안전성을 높이는 그러한 선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의미 있는 그러한 그 선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컨스트 선언을 그러니까 반드시 넣어줘야 된다라는 것은, 이거는 뭐 반드시 꼭 넣어줘야 된다, 뭐 넣어주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 뭐 그렇게 이야기는 어렵지만 안전성을 컨스트 선언을 넣어서 안전성을 높여줄 수 있는 곳에는 무조건 컨스트 선언을 넣어주라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뭐 이건 저만의 얘기는 아니에요. 뭐 보다 잘하시는 전문가분들의 얘기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컨스트 선언을요, 가급적이면 많이 쓰시려고 노력을 하세요. 이거 넣어야 돼. 그러면 넣어도 될까 말까가 아니라 나는 이 값을 변경 안 할 건데 라고 생각을 하지만 무조건 넣어주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어차피 지금 많이 넣으려고 습관 들이셔도 나중에 이제 익숙해지시면은 그 수가 점점 줄어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교재에서조차 컨스트 선언을 갖다 100% 다 안 해줬을지언정 여러분들은 컨스트 선언을 넣어줄 수 있다면 어디서든지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요거 하나만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면 포인터, PTR에다가도 우리 컨스트 선언 하는 방법
배웠잖아요. 따라서 여러분이 실제로 컨스트 선언을 갖다 추가할 수 있는 곳은 매우 넓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컨스트 선언 가급적이면 많이 하셔서 안전성이 높은 코드를 작성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번째 챕터가 끝났는데요. 일단 여러분들 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양으로 따진다면 거의 한 반 정도 왔다고 보셔도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차례 좀 고비가 사실은 넘어온 거예요. 뭐 이게 고비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계속 이 분위기대로 끝까지 아마 가실 겁니다. 근데 조금 어렵다 느껴지시는 분들은 지금 파트 2 부분 복습하시고 파트 3로 들어가시는 것도 저 개인적으로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번째 챕터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